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김승현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PD가 갑자기 다른 일이 바빠져서 이번 주는 아주 잠깐 제가 나레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안PD도 얼른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내용은 취업 준비 중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것도 항상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초점을 둬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해결책도 한번 다뤄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노조를 비롯한 생산직군의 운명을 하나씩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게 될지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일러는 자동차 채널이니까 당연히 자동차 관련 일자리를 중심으로 전개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가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의 생산직 인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치 자료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인력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반대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뭐가 있는지까지 볼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가볼까요? 지금의 자동차 관련 일자리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조를 비롯한 생산직 인력이 대거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현재 진행형이죠.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생산직 인력이 줄어들고 여기에 로봇까지 추가되면서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보면 체감이 되실 겁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는 4,500개 정도고요. 관련 종사자는 33만 6,4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 엔진 제조업 종사자는 1,660명, 엔진용 부품 제조업 종사자는 4만 3,000명,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 종사자는 3만 6,500명으로 총 8만 1,100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자동차 제조업종 24.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모두 사라진다는 겁니다. 산업 단위로 봐도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차 연관산업에서 세계 2,500대 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속하는 국내 기업 수가 2015년에는 75개였고요. 2019년에는 59개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미래차 시대인데 오히려 관련 기업 수는 줄어들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살펴봐야죠. 최근에 산업용 로봇 도입 증가가 단순 반복 직종에서 노동 수요를 더 많이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앞으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할 겁니다. 이렇게 말만 나왔던 거라면 이제는 설비와 관련된 단순 계측 업무, 반복적인 기계 조작이나 조립처럼 쉬운 직종에서는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봇 밀집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로자 1만 명당 산업용 로봇 대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는 774대라고 합니다. 831대인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겁니다. 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한 개 늘어날 때 제조업은 2.9%포인트, 단순 반복 직종은 2.8%포인트만큼 인력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생산직이 3만 명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로봇 한 대가 늘어날 때마다 870명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8만 명이 줄어들고 로봇이 한 대 늘어날 때마다 2.9%포인트씩 감소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빠르게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전기차랑 관련된 건데요. 자동차 부품 업체도 대규모로 도산할 겁니다. 일단 부품이 얼마나 사라지나 볼까요?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부품이 3만 개라고 가정하면 전기차는 이 중에서 1만 1,100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내연기관차가 엔진 부품이 6,900개 필요하면 전기차는 6,900개 전부 필요 없고요. 구동 전달 부품이 5,700개 필요하면 전기차는 이 중에서 2,100개가 줄어듭니다. 전장 부품도 내연기관차는 3,000개가 필요할 동안 전기차는 3,000개 중에 2,100개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부품 수가 줄어든다 해도 그렇지 대규모 도산까지 예상하는 건 너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품업체들이 생각보다 전기차 시대를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할 생각도 없는 상태거든요. 전기차는 핵심이 전기모터 그리고 전장 부품에 또 다른 추가적인 기술이 요구되잖아요. 이걸 충족하려면 일정 비용을 연구개발로 재투자하든가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 수치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 부품업체 8,96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 미래차용 부품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210곳 정도로 전체의 2.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을 R&D 비용으로 투자하는 부품업체는 국내에 300개 미만이고 이 금액을 3년 연속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100곳도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소리는 뭔가요? 부품업체 중에서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 부품업체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이 업체에 근무하던 사람들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거죠. 다른 부품 회사들도 모두 없어질 테니까 이직을 할 수도 없고요. 세 번째는 자동차 영업사원도 대규모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온라인 판매를 점점 넓히고 있잖아요. 프로모션 같은 이벤트가 사라지는 건 아쉽지만 쿠팡으로 로켓 배송을 받듯이 편한
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니까 사람들도 점점 온라인 구매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겁니다. 왜 배달의 민족도 사람들이 엄청 욕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편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 경쟁력이 되고 결국 일상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을 그대로 적용받는 사례가 많아질 거고 자동차 판매와 구매 과정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온라인 판매를 도입하는 제조사들이 많잖아요. 이제는 온라인 판매를 안 하는 제조사를 찾는 게 더 쉬울 정도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 곳은 현대기아차입니다. 노조가 반발을 하고 있어서 도입을 서두르지는 못하지만 좋은 성과를 만들긴 했죠. 현대차는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캐스퍼를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실제로 많이 올랐고 소카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전 시장에 차가 없다는 단점을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시승차 개념으로 가져가면서 또 다른 홍보 노하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작년 한 해 동안 기록한 온라인 자동차 거래액이 3조 3,17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0년 대비 51.8% 늘어난 거고 전체 상품군 중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는 게 바본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시장도 줄어들 거고요. 당연히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영업사원 숫자도 크게 줄어들 겁니다. 이 소리는 중고차 영업사원도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조만간 제가 진행한 인터뷰가 하나 나갈 건데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찬반 인터뷰였습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비대면 플랫폼으로 인한 오프라인 영업사원도 큰 폭으로 줄어들 거란 소리잖아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암담하죠. 안PD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고 이걸 알기 때문에 노조도 그 어느 때보다 강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왜? 다음 세대를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기 때문에 짧고 굵게 가는 게 좋은 전략이니까요. 앞으로 인력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앞으로 남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질 거고요. 자기 돈을 자기가 알아서 버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프리랜서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이 독자적인 경쟁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 경쟁력으로 자기 돈을 자기가 버는 사람들이 있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한마디로 남의 돈을 버는 일반 직장인이 있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회적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신의 의지보다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다닐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은 앞으로 양극화도 점점 심해질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애초에 벌어들이는 돈의 단위도 다르고요. 직장인들은 정해진 월급이 있잖아요. 이 월급을 올리기도 힘들죠. 그 와중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이 안에서도 경쟁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은 일자리에는 엘리트들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과 고용의 관계가 악화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기업 CEO예요. 로봇으로 대체하면 효율도 더 좋아지고 연구개발직은 일 잘하는 엘리트들만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사람으로 회사를 채웠을 때보다 훨씬 많은 매출이 나오고 나가는 돈은 훨씬 적어요. 이건 결국 직원을 굳이 뽑지 않아도 기업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한국은행이 상용 근로자 50인 이상, 자본금 3억인 이상인 국내 기업 41,467개를 조사했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1%포인트였고 고용 증가율은 0.29%포인트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300인 이상인 제조업 기업은 기계장치 같은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됐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직업이 가장 빠르게 사라질 거라는 게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거고 이미 현장에서는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이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업들도 빠르게 대체가 될 거라는 소리고요. 이게 사실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느리게를 말하기가 어려운 게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을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좀 파고들어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자동차 쪽이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소프트웨어, 배터리, 전자부품 분야의 생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쪽을 예의주시해야겠죠. 이건 현대차가 약속한 일자리랑도 연결됩니다. 46,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약속했죠. 46,000개 중 3만 명의 일자리는 현대차 그룹이 직접 채용하기로 했고 이건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수소에너지,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 분야가 해당됩니다. 16,000명의 일자리는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할 거라고 했는데 이건 미래기술 직무교육, 그룹사 인턴십, 연구장 학생, 특성화고 MOU 등을 통한 산학협력 등으로 창출할 거라고 했습니다. 죄다 사무연구직군이죠. 생산직은 줄어들지만 사무연구직 분야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개발 분야는 높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만큼 연봉도 높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거냐는 거죠. 일단 유럽 통계 자료부터 보면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2025년에 1천만 대를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2037년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50%를 전기차가 차지할 거고요. 완전 자율주행차는 2025년쯤 시장에 처음 출시가 되고 2035년에는 전체 시장의 9.8%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유럽 기후재단에 따르면 전기차가 생기면서 줄어드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로운 부품과 기술력이 요구되면서 2030년까지 유럽에서만 20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기업들도 인력이 감소하는 만큼 또 다른 직군의 인력은 충원하고 있잖아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엔지니어 인력 수요는 4만 5천 명에 육박했고 아우디는 직원 9,500명을 감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동시에 전기차 관련 인력 2,000명을 새롭게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차 부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동차 신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자동차 연관 산업 취업자 수가 2017년에 57만 2천 명이었던 게 2027년에는 58만 5천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연평균 0.1%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신산업 초반에는 이쪽 일자리가 블루오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양날의 검인 게요. 생산직으로 일하다가 연구직으로 넘어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애초에 배움과 경험의 방향 자체가 다르고 직군도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직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직업을 가질 사람들,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지금 당장 이직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문 상황에서 해당 직군의 자리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정부와 기업도 이쪽으로 일자리 창출을 밀고 나갈 거고요. 이 일자리가 단순 반복 작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많은 공부와 연구를 요구하고 이 소리는 결국 진입장벽이 높다는 소리도 됩니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결국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블루오션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시기를 놓치면 레드오션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현대차 같은 기업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 운명이 눈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무언가는 꼭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없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새롭게 생겨나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놓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서 오늘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전망을 알아야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기업과 사회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자동차 생산직의 운명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